GPS 추적 등을 통해서 학원 강사라는 점을 파악해 뒤늦게 추적에 나서 중고등학생 6명을 포함한 8명의 확진 환자를 찾아냈으며 이태원 클럽 사례로 인한 추가적인 2차, 3차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와 접촉자를 빠른 속도로 찾아내어 격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현재까지 총 이태원 클럽 관련돼서 누적된 확진자는 119명입니다.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다시 코로나 시계가 2달 전으로 돌아갈지 말지는 이번 주가 분수령일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클럽에서 시작된 확진자는 모두 119명인데요. 불과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이례적으로 정은경 본부장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이태원 클럽 관련돼서 누적된 확진자는 119명입니다. 대구 지역의 신천지 집단 발병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굉장히 밀폐된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을 통한 집단 발병이 생겼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더불어시민당 신현영 당선인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21대 국회에 위에서 준비를 여러 가지 하고 계실 텐데 특히인데 다시 코로나가 좀 불붙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코로나19 대응 열심히 하다가 국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는 이 코로나19 대응, 감염병의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목소리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코로나19의 2차 피크의 조짐이 아닌가에 대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2차 고비의 지점. 예.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저는 좀 놀랬던 게 정은경 본부장이 본인 입으로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다. 코로나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좀 의미가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참, 이 바이러스가 가장 긴장이 느슨한 때 뭔가 빈틈을 통해서 다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안정을 취했다라고 방심하는 순간에 다시 나타나는 게 바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사태에 대한 목전에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얘기는 정의호 본부장도 2차 피크, 2차 고비가 이렇게 좀 빨리 올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예, 실제로 3, 4월에 많은 긴장을 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치렀고 날씨가 예. 따뜻해지면서 우리의 많은 분들이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게 언제까지 끌고 갈까에 대한 항상 고민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는 해외 유입의 가능성보다 지금 내부에서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의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 보이는 것이죠. 긴박한 상황이다. 신당선인님, 그럼 저하고 화면 또 하나 같이 보실게요. 이 정은경 본부장의 의미심장한 이 말 말고도 물론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쏟아졌던 신천지 사태와는 절대 비교는 좀 힘들겠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이었던 신도림 콜센터에 지금 거의 육박하는 수치가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감염이거든요. 이거 조만간 이 정도를 넘어서진 않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고요. 신도림 콜센터의 경우에는 특정 빌딩에서 특정 대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1차 우선순위 검사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서 대응이 조금 더 수월했다. 그렇죠. 하지만 이태원 클럽에서는 누가 갔었는지, 아직까지 누가 노출됐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고 국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어디까지 우리가 검사를 할 거냐에 대한 지금 확정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응을 하는 데 수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 사이에 많은 확진자가 노출되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면 보면 최초 감염자가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도 모르는 이태원 클럽이
신도는 콜센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클럽이라는 곳에서는 밀접 접촉이 콜센터보다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바이러스의 양이 상당하였다는 것들이 보고된 만큼 그 상황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지금까지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 30대 중심으로 해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 협조하는 비율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대응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예측되는 것이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황금 연휴, 그때는 사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시점이 아니었는데 결국 좀 되짚어 봤을 때 당시에 조그만 방심이 이렇게 2차 고비까지 왔다. 전문가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던 밀접 접촉, 폐쇄 공간에서의 대응 매뉴얼은 더 엄중하게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럽, 아니면 노래방 이런 곳들에서의 이런 거리두기의 매뉴얼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황금 연휴 때를 그 기간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더 우리가 노출이 쉽게 되었다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클럽에서 시작된 이 확산세 빨리 잦아들어야 할 텐데요. 현재 상황은 그런데 녹록치 않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는 최초 전파자로 지목된 용인의 66번 환자를 저희가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턴 이 사람입니다. 인천에서 10명의 2차 감염을 초래한 인천의 한 보습학원 학원 강사 얘기입니다. 정보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고 이후 GPS 추적 등을 통해서 학원 강사라는 점을 파악해 뒤늦게 추적에 나서 중고등학생 6명을 포함한 8명의 확진 환자를 찾아냈으며 부정확한 진술 등으로 2차, 3차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지난 신천지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인물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혜채 평론가님. 인천의 보습학원 학원 강사가 지난 2일부터 3일 새벽까지 이태원 클럽 술집을 방문했는데 이렇게까지 2차 감염이 일어날 동안 본인의 직업을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저 클럽이 바로 용인의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그 클럽과 일치해요. 그리고 기사를 보고도 분명히 검사를 받고 이게 정말 심각한 사태라는 걸 알았을 텐데 예. 처음에는 무직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직이라 진술하고 위험한 상태에서 학원생들 대상으로 수강도 하고요. 동료 가외 교사도 만나고 그리고 심지어 개인 가외도 하는데 거기에 모녀가 또 감염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것을 우리 당국이 어떻게 파악했느냐. 이 사람의 진술과 실제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던 겁니다. 따라서 인천 미추홀 경찰서에 이 수사 요청을 해서 예. 핸드폰 위치 정보를 조회해보니 학원 강사라는 것을 뒤늦게 파악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접촉한 밀접 접촉자들 검사해보니까 13일 하루 동안에만 이 학원 강사와 관련된 확진자가 벌써 하루에 10명이 나와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접촉한 감염자들이 본인의 감염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사회생활 했을 거잖아요. 대중교통도 타고 뭐 교회도 가고 이러면 3차 집단 감염까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을 이 인천의 학원 강사가 만들었고요. 역학조사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고 여러 방역당국에 혼란을 준 결과 이 바이러스가 더 퍼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초래했기 때문에 인천시와 방역당국에서는 이 학원 강사에게 손해배상,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동훈 의원님.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학원 수강생하고 과외받은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지금 코로나 걸린 셈이 됐는데 특히 한 3일 정도의 깜깜이 행적, 그러니까 본인 직업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퍼져나갈지는 좀 예측이 안 되는데요. 그림에 나오지만 이제 2일, 3일에 이제 이태원의 킹클럽을 방문을 했는데 6일날 그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7일날 그 과외를 했습니다. 근데 과외는 쌍둥이 형제하고 또 부모하고 어머니하고도 얘기했기 때문에 3명이 감염이 됐고 또 쌍둥이 형제가 받는 다른 그 국어과외 선생님도 또 전염이 됐죠. 그리고 그 학원에서도 여고생 3명 그리고 다른 강사 이렇게 예. 해서 총 아까 김강립 부부장은 8명이라고 하는데 시간 지금 조금 지났습니다만 모두 10명이 그렇죠. 그 감염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왜 그 거짓말을 해서 지금 우리 김 앵커가 얘기한 그 3일간의 그 공백을 만들었을까? 이 학원 강사가 아마 대학교 4학년인데 예. 학점이 모자라서 졸업을 다 하지 못하고 학원을 그 강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불법 고용이나 이런 문제가 불거질까봐 처음에 거짓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는 바람에 지금 그
학원도 지금 영업을 못하게 됐고, 지금 확진된 학생들이 다니는 다른 학원이 있습니다. 피아노 학원이라든지 이런데, 그 다음에 교회, 이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수백, 1000명이 넘게 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얼마를 지금 배상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태원에 가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당국의 감염 예방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의 파장은 참으로 좀 컸습니다. 제 옆에 보시는 여기까지가 2차 감염인데 3차 감염 가능성까지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오늘 인천시에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미추홀구 소재 교회 700여 명과 동구 소재 교회 350여 명에 대해서는 즉시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해당 교회 성도들께서는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고 대인과의 접촉을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영 당선인님,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인천시 미추홀구 교회 700여 명, 동구 교회 350명, 지금 3차 감염, 1000여 명이 넘는 교회 신도들이 3차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천에서는 예. 생활 속 거리두기가 아니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대상자들은 빠르게 검사를 해서 확진하고 또 확진된 분들의 또 다른 감염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적을 빠르게 하는 것이 지금 사태에서는 최선의 조치일 것이고요. 예. 다만 누가 접촉됐는지 또 가족 간의 전파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역사회의 감염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지금 실시간 변하는 상황에 우리가 강화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된 정도를 조금 더 이제 고삐를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인천에서는 3차 감염 우려로요, 이렇게 인천 내에 있는 선별 진료소로 향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글쎄 마스크를 잘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셔야 되는데 글쎄 좀 다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일부 시민들의 지금 걱정도 사실은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이만저만이 아닐 테고요. 급기야 인천시가요, 무직이라고 속인 이 보습학원 강사를 고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인의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학원 강의 사실 등을 숨긴 102번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근데요, 타종대 국장, 형사고발, 구상권도 청구한다고 하는데, 글쎄, 인천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만, 이게 지금 코로나 예방에는 또 바로 직결되는 문제는 또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역학조사에서 자기 자신이 학원 강사라고 하면 금방 학생들도 조사해야 되고 여러 사람을 조사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속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태원 클럽 간사실도 또 속였기 때문에, 예.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인천시가 그냥 단순히 이걸 형사고발 넘어가서 나중에 구상권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가장 큰 특성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항체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형성되지 않는 사람도 많다 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무증상 상태에서 많이 전파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치사율이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1, 2%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 치사율은 전체 치료한 사람까지 보면 약 15%고 치료가 안 된 사람까지 합치더라도 6.7% 매우 높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어도 역학조사관한테 조사를 받을 때는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고 얘기를 해야만 그 다음 2차, 3차 감염자를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제가 보기엔 이분 말고도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면 구상권을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계속 인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몰리는 화면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이렇게 속출하면서 원어민 교사나 교직원이 다녀온 것은 아닌지 전수조사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이태원 일대 클럽엔 일부 교직원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교직원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하자라는 제안이 있고, 우리의 교직원 전체의 숫자가 60만 명이 넘습니다. 이 검사 역량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수단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클럽을 다녀온 그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를 진행하였고 음성으로 나타나서 자가격리 중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새롭게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가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이태원, 강남 등의 클럽 방문한 교직원, 원어민 교사가 150명이 넘는 거예요. 네, 지금 158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원어민 교사가 53명이니까 105명의 국내 교직원들이 해당 연휴 기간에 이태원을 비롯한 이 유흥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발생 지역에 방문한 사람이 144명인데요. 검사가 이루어져서 현재 4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33명은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예. 아직 검사 자체가 안 된 교직원들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원어민 교사들이 해당 시기에 이태원을 방문한 것이 알려져서 검사에 들어갔고 각 지자체별로 따지자면 황금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교직원들이 대거 서울로 올라와서 이태원을 비롯한 유흥가에서 시간을 보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교육당국이 파악한 숫자는 어디까지나 자진 신고에 의한 숫자이기 때문에 물론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안 주겠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검사받고 자가격리하게 돼서 등교 계약에 배제되게 되면 이 교직원들 같은 경우는 학교 사회에서 금방 소문나는 걸 또 대단히 꺼릴 수 있잖아요. 여전히 신고를 하지 않은 더 많은 교직원들이 이태원에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일각에서는 전체 검사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만 김강림 차관 같은 경우는 교원의 숫자가 60만이 넘어서 전체 검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60만 넘는 걸 다 하긴 힘들 텐데요. 그럴수록 이 온라인 계약이 아닌 등교 계약 일주일 뒤로 연장됐지만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혹시 모르는 이런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신혜영 당선인님. 이게 계약 어쨌든 장고 끝에 다시 미뤘잖아요. 고3도. 근데 앞으로 만약에 교직원까지 이렇게 물론 아직까지 음성이 나오고 확산세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용한 전파가 많으니까 계약 문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사태가 등교 계약이 된 상태에서 발생을 했다면요. 학생들이 한 명만 확진돼도 그 학교는 완전히 전수조사를 하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어느 지역에서 이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얼마나 퍼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그 가족들 전체의 안전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등교 계약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지역적으로도 한번 계약하는 시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 분위기로 봐서는 계약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중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확산세가 무서운 이유는요. 2차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전국적인 지역 감염을 넘어서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세 어린이부터 84세 어르신까지 2차 접촉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부모님, 조부님, 조카, 형제 등 본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가장 먼저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비난이 걱정이 돼서 검사를 꺼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지나친 비난과 차별은 환자를 숨어들게 해 조용한 전파를 더 부추겨 방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장혜차 평론가님, 전국적으로 이렇게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지도로 보듯이 한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 보니까 공주도 그렇고요. 부산에서 특히 1살 조카가 클럽에 다녀온 삼촌통에서 조카가 감염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20대 남성이 이태원 클럽에 방문해서 확진 판정 받았는데 부산에 갔는데 60대 아버지에게도 옮겼고요. 1살 조카에게도 옮긴 겁니다. 이게 사실 방역당국에서 더 우려하는 상황인데 이 이태원 클럽이나 그 당시에 유흥가에 몰려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젊고 기저질환이 없잖아요. 근데 무증상 감염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검사 안 받으면 본인이 모르고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이런 고연령층에게 코로나19로 옮겼을 때 또는 이 신생아같이 취약한 어린아이들에게 코로나19로 옮겼을 때 정작 본인들은 괜찮지만 2차 감염, 3차 감염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공주의 대학생 같은 경우도 그냥 가해 받았을 뿐인데 가해 선생님이 이태원 클럽 갔다 와서 확진을 옮겨왔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어디로 퍼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태원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이 건강한 사람들이 본인이 증상이 없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고 검사 안 받으면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아래 하루라도 빨리 선별 진료소로 나와서 검사를 받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무직 거짓말, 인천의 보습학원 한 학원 강사의 거짓말로 이게 파장이 좀 더 커졌고, 부산, 뭐 공주, 충청도까지 번졌는데, 다시 서울로 좀 와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신현영 당선인님. 이게, 글쎄요, 지금 뭐 이태원에서 시작된 건데, 지금 홍대 주점으로까지 번졌고, 근데 홍대 주점도 언제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조용한 전파, 그럼 어디까지 밑바닥에 코로나가 만연해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역사회 감염이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특히 황금 연휴 때 이런 번화가를 중심으로 해서 유흥주점이나 클럽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는 젊은 계층에서의 이런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특정해서 어떻게 검사를 할 것이냐 아직까지 열심히 추적하고 찾고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증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3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 전파가 많이 되고 실제로 나중에 악화되는 상황에서 발생을 한다면 그 여파는 당분간은 계속 지속되고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확산세 이번 주가 정말 분수령입니다. 잘 극복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이슈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코로나 관련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